뉴욕과 뉴저지 한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독신과 미혼자는 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의 중간 소득이 다른 아시안에 비해 크게 낮지만 주거 비용은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과 국립전립선암연합회가 전립선암 무료 검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욕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슬람 국가 IS를 지지하며 테러를 계획하던 남성이 연방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013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1년 추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한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독신과 미혼자는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 인구가 지난 2010년 센서스가 실시한 인구 조사 때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조사 결과 뉴욕 한인은 14만 4,108명, 뉴저지는 9만 4,055명으로 추산됐으며 중간 연령은 뉴욕 한인이 33.4세인 반면 뉴저지 한인은 37.4세로 뉴저지 한인이 4살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독신이나 미혼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감에 따른 한인들의 직업 형태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영업자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공무원 진출은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비율은 뉴욕이 6.7%, 뉴저지가 10.3%로 전보다 줄은 반면 공무원 진출자는 같은 기간 동안 4.1%에서 5.3%로 늘었습니다. 한인들의 소득은 늘었지만 빈곤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곤율은 뉴욕 한인이 17.2%나 되고 뉴저지 한인은 10.3%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뉴욕주 65세 이상 한인의 빈곤율은 22.8%에 이르러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국 내 한인의 가구당 중간 소득이 다른 아시안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주거 비용은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오늘 공개한 아메리칸 지역사회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미국 내 한인의 가구당 중간 소득은 5만 9,786달러에 그쳤습니다. 아시아계 중에는 필리핀인이 7만 8,586달러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았고 일본인 7만 903달러, 중국인 6만 8,435달러가 뒤를 이었습니다. 베트남인은 5만 8,289달러로 한인 다음으로 중간 소득이 낮았습니다. 뉴욕주도 필리핀인이 9만 1,300달러로 아시안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았고 뉴저지는 중국인이 10만 8,262달러에 이어 필리핀인 10만 847달러까지 모두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인은 뉴욕이 6만 147달러, 뉴저지가 7만 8,293달러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도 소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주거비를 다른 아시아계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필리핀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간가는 전국 기준 29만 5,800달러로 한인은 물론 중국인보다 더 낮았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도 필리핀인 소유 주택의 중간가가 메트로 지역은 36만 6천 달러, 뉴욕시는 43만 5,300달러였던 반면 한인 소유 주택은 각각 56만 6,400달러와 60만 6천 달러로 1.5배 안팎으로 더 비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과 국립전립선암연합회가 전립선암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이동식 검진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에선 유일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남성들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암. 최근 미 암협회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전립선암 환자는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립전립선암연합회 등 미 암협회들은 최근 전립선암 예방 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잉그루드 병원과 국립전립선암연합회가 매년 실시하는 무료 전립선암 검진 프로그램도 이 중 하나입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검진 프로그램은 40세 이상의 남성에게 무료로 검진을 제공하며 특히 버스로 찾아가는 이동식 서비스는 미국 내에서 유일합니다.
Inglewood Hospital and Medical Center has been hosting the prostate cancer screening for about 7 years now. It's a free screening for all men, and it's a very important screening because all men over the age of 40 develop some type of prostate problems. 전립선암은 초기 암일 때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암 조직이 커지면서 증상이 나타나고 진행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매년 실시하는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It is a slow-growing cancer for the most part, but there are usually no symptoms, which is why screening is very important. Blood testing and a physical exam every year in men over the age of 40 would help find cancer earlier so that they won't have the problems with cancer. 오늘 오전부터 하루 종일 잉그루드 병원 맞은편 주차장에서 펼쳐진 전립선암 무료 검진에는 한인 50여 명을 포함한 200여 명의 중장년 남성들이 찾아 전립선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번 주말 뉴저지 뉴 오버팩 공원에서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열립니다. 이날 열리는 KBN 동포 노래자랑 나도 가수다 본선 진출을 위한 예선 무대가 어제 저녁에 열렸는데요.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팰리세이즈 팍에 위치한 로데오 노래방에서 KBN이 주최하는 동포 노래자랑 나도 가수다 본선 무대 진출을 위한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아직은 앳된 얼굴의 19살 학생부터 양복의 중절모로 한껏 멋을 부린 노신사까지 노래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불구하고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의 선곡도 다양합니다. 조용한 발라드로 시작해 신나는 트로트, 마지막은 최신 가요까지 저마다의 추억이 담겨있는 곡들을 열창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흥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는 참가자들도 있어 더욱 즐거운 예선 무대가 됐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오시는 분들이 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운이 좋으면 대상을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람은 그렇습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 표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1등 상품으로는 한국 왕복 비행기 항공권이 그리고 입상자 모두에게 푸짐한 상품이 주어지는 이번 KBN 주최 나도 가수다 노래자랑의 화려한 무대는 이번 주 일요일 뉴저지 뉴 오버팩 공원 메인 무대에서 1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국적이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한국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전망입니다. 전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17일 워싱턴 DC 근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김영직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의장과 이종식 뉴욕 한인 식품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포함된 현행 국적법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 국적자가 되고 그로 인해 미국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받는 등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국적법상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이 중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병역 기피 방지를 위해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장은 이 제도 때문에 주한미군으로 배속됐다가 한국군으로 복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민법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16일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접수했다며 이번 국회 토론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실상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호흡기 바이러스 엔테로가 뉴욕에도 상륙했는데요. 이어 뉴저지에서도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12일 뉴욕주 정부가 12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뉴저지주에서도 감염 증세를 호소하던 어린이 환자가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도 감염 의심 환자들이 잇따라 아동병원에 입원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는 인체나 포유류의 장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통칭하며
감염 시 심한 기침과 함께 오한과 고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입니다. 또 손발, 입에 염증과 발진을 일으키는 수족구병을 동반하기도 하고 일부 환자에게서는 무균성 수막염, 바이러스성 폐렴, 뇌암이나 급성 이완성 마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면역 체계가 아직 발달되지 못한 신생아의 경우는 심하면 신경원성 폐부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메리오도 뉴저지주 보건국장은 의료 종사자들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잘 알아보고 대처해야 확산을 줄일 수 있다며 주정부에서도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손을 닦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천식이나 당뇨가 있거나 면역이 약한 사람은 특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슬람 국가 IS를 지지하며 테러를 계획하던 남성이 연방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IS의 계속되는 테러 위협에 뉴욕시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16일 뉴욕주 업스테이트 로체스터에 거주하는 머피드 엘프기를 미국 내에서 테러 활동을 벌일 요원을 발굴하고 소음기와 총기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연방수사국에 체포된 엘프기는 이라크 반군 IS에 가입할 요원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 파병됐다가 돌아온 미군을 암살하도록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1년 전 엘프기가 트위터 등에 IS와 알카에다 등 해외 테러 집단을 지지하는 글을 수차례 게재한 정황을 파악하고 잠입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후 엘프기의 행적을 추적하고 엘프기가 총기 구매를 시도하는 것을 알아낸 후 수사관을 총기 판매업자로 위장시켜 소음기와 총기를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위장 수사관을 비롯해 FBI의 정보원 등에게 IS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시리아로가 IS를 위해 항전할 것을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윌리엄 브렌튼 뉴욕시경국장은 뉴욕시에서도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맨하튼 타임스퀘어 등 주요 장소의 보안과 순찰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의 푸드스탬프 예산을 줄이는 농장법 개정안이 올 초 연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저지주 수혜자들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개정된 농장법에는 연방정부의 푸드스탬프 예산 지출을 10년간 86억 달러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이 주정부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전원에서 연간 최소한 20달러의 난방비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주들은 자구책을 마련해 큰 피해를 입지 않게 됐지만 뉴저지를 포함한 4개 주는 주정부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저소득층 주민들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과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연계한 전국 16개 주 가운데 지금까지 뉴욕 등 12개 주에서는 주지사들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앤드류 코모 주지사가 푸드스탬프 수혜 규모를 4억 5,700만 달러로 유지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 예산을 600만 달러 추가 편성하고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한 30만 명 이상의 주민을 구제한 바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 자체 기금을 투입해 푸드스탬프 혜택의 축소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와 미시간, 위스콘신과 뉴햄프셔 등 4개 주는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혜택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